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끝내고 예정석 교수님과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호혜, 김종인 의원 탈당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이 많죠.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데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했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총선에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했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탈당을 진짜 결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오보이길 기대합니다. 저도 김종인 의원님하고는 오랜 교분이 있고 저한테는 또 대선배님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고등학교. 네네네. 그러시고 그분의 여러 가지 정치 이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그분이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표 곁에 남으셔서 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서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만 오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게 후원금 계좌를 닫고 이제 그 후원금들을 주변에 있는 의원들한테 나눈다라는 이제 기사를 제일 처음 접하고 진짜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리 지지자들 누구보다도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는 마른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이제 친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당에 오시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많은 이제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분이 나가셔서 이제 오늘도 벌써 기사에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총질이 시작될 것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를 보니 나는 속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종인 의원이 더 속았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속았을까요? 그 이전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비즈니스든지 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상도의가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는 정치적 도의가 있는 법인데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총선 때 영입이 되셔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당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사실 큰 역할을 하실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분이 제가 오랫동안 이분을 지켜봐 왔는데 굉장히 판단력이 좋은 분이죠. 말하자면 항상 되는 쪽에서는 이게 혹시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의 순간에 보면 항상 되는 쪽에 서 오셨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아주 정말 특이하고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탈당을 확정 지으신다면 아마 평생에 하신 의사결정 중에서 실패한 의사결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이 말하자면 승리로 이끌었던 정당, 근데 이게 총선 승리는 아직 미완이죠. 대선을 끝내야만이 그야말로 정당에 기여를 하는 반대 이번에 등을 돌리는 것은 기여는 고사하고 좀 탄핵 정국 말미에 또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하시는 것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듣는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든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지금 가장 좋은 입장이고 그리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
비대위원회에서 2차 그 회의 같은 때서도 그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에 계시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댁에 가서 그 화를 내니까 그게 문 대표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노들이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 친노가 준 모멸감이 아니죠. 비대위원들이 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그 비대위원들이 14번으로 비례대표를 밀어놓고 했던 상황이 2차였고요. 1차에서도 칸막이를 만들어서 중앙위원들이 대노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친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멸감을 줬다. 근데 아무 죄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댁에 가서 또 이분을 한테 안정시키고 정말 자기가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뭐 고정하시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왜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도 또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에서 충분히 할 일 많이 하셨죠.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등지면서 이렇게 떠나려고 결국은 저는 뭐 본인의 정치 경력에서는 굉장히 큰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떠나시는 이유가. 그 워딩이 사실이라면 될 사람을 돕는다. 저는 이게 철학의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본인이 아마 대통령을 만드는 전문 직업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복권을 뽑는 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라는 건 결국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조금 뭐 험난한 길이라도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지금은 누가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큰 대의와 소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자꾸 모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저 같은 정치판의 신입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몇 정권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헌정사상 전무후무할 비례대표 5선을 하셨고, 그것도 당들을 여러 군데를 바꾸셨습니다. 그런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분이고 또 정치판을 많이 겪어보신 분인데 또 뭐 정치판이라는 게 항상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뭐 수모를 겪기도 하는 건데 당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그런 정도를 겪은 것은 그 모멸감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죠. 또 뭐 연배로 보나 또 그러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결기도 있으시고 그럼요. 카리스마 있으시죠.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판에서 그분 앞에 가서 고개 치켜들고 할 말 좀 하실 분이 우리 손희연님 정도? 별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인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분이 모멸감을 남에게 줬으면 몰라도 모멸감 때문에 떠난다는 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실이 오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김성애 보좌관, 이 정치판에서 옳고 그름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유리하면 옳은 거고 저한테 불리하면 그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앞세우면서 민의를 앞세우면서 가는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옳다는 것은 자기 편이 옳은 것입니까? 흔히 내가 가는 길이 정치하는 분들이 폴리티션하고 스테이트스맨을 구분합니다. 둘 다 번역하면 다 정치인이란 말이지만 폴리티션이란 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사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대부분 폴리티시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치인이고, 스테이트스맨이라고 하면 좀 큰 의미의 국가를 우선하고 또 나라를 우선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큰 의미에서 좋은 의미의 정치인인데,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른정당으로 가신다고 했나요? 아직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쪽이 유력하다라는 말씀이죠. 바른정당이 탄핵 정국의 일익을 담당했지만 그 원 뿌리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전 공격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쪽 출신이시죠.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그쪽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셨고,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그쪽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이 당에 와서 큰 역할을 하셨고 이 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대위원장이지만 또 비상시국의 대표라는 건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총선을 치렀고 한데, 그런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다른 당으로 간다, 정계에서 은퇴를 한다든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참 정계 원로로서 또 이 당의 책임자를 지낸 분으로서에도 도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종인 의원님을 보면서 그분이 가장 빛나게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여기저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분의 정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로 당을 이끌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당에 가시든지 이분을 모셔가는 당은 분명히 총선에서 당이 혼란스러울 때 안정을 시키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의 카리스마나 이분의 능력을 인정하셔서 이분을 영입하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했던 지난번에 결정 굉장히 어렵게 제가 3개월 이상을 설득을 해서 문 대표님도 가서 직접 설득을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와서 우리 당을 궤도에 올려놓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물론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나,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당에서나,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재작년 1월 15일 김종인 대표를 우리 당으로 모시고 올 때,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당대표를 하면서 지냈던 그 기간 동안에, 특히나 그분을 모셔오는 그 상황에 문재인이라는 당대표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이분에게 모든 전권을 줬던,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하나 주장하지 않고 다 줬던 문재인이 있었을 때 와서 전권을 받았을 때와, 문재인이 없는 곳에 가서 이분이 전권을 갖는 것하고는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이 살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종인 박사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도 김종인 박사님한테 존경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당에 계실 때보다 밖으로 나가 계실 때 제가 더 편안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서든 대선을 치르면서 이분이 우리 총선에서 했던 것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당에 가신대요? 말은 바른정당이라는데 그건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관망하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런데 관망하실 거라면 지금 관망을 하시지 지금 나가서 바로 관망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분의 일하시는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망하실 것 같으면 탄핵 그 뒤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신다는 것은 탄핵 뒤의 스탠스를 어느 당인가를 도우려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망만 하시고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이 조금 그 철이른 판단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하자면 스스로 시험대에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얻으실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난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좀 왈가왈부할 때 또 대표를 내놓고 하실 때 뭐 제가 관망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물론 다 보도가 된 이야기입니다만 총선 승리가 과연 저분의 공헌이냐 아니면 총선 승리라는 시점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냐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결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삼가려고 했는데 스스로 이제 그런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한 시험대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가시면 어디든지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난 될 사람을 돕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그럼 자 이번 대선도 될 사람 편에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모멸감도 얻었고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선택을 잘못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승리가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된다면 이분이 가셔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당이 잘못한 거죠 그때는 또. 네. 근데 그건 서로 판단이 잘못한 건데 그럼 왜 스스로 이제 연세도 참 적지 않은 연세신데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밀어 넣느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로 떠오르는데 본인한테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조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 돌아오실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당들에서 마치 김종인의 그 파워라든지 그 영향력이 지난번 우리 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까지 같이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을 가만두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이 당에서는 정말 문재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른 후보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런 당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한테 그동안에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쓴소리와 그렇게 무례하고 모멸감을 정말 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자기한테 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빌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굉장한 대접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 안팎의 위기고, 그리고 국난이 코앞에 와 있고, 대가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이 당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어떤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저는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김정인 의원께서 직접 쓰신 글인 건데요, 그 내용이. 거기 좀, 저에게 눈에 띄었던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안팎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정치가 대의 명분만을 따져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지기도 전에 국난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 대가는 국민의 피눈물로 치르게 됩니다.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견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함께 이 국가 시스템 자체로 사익을 챙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박근혜 지지자가 일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국론을 그렇게 해서 분열된 국론을 마치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진영이 대의 명분만을 따져갖고 지금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하시는 거 이건 전 사실
견디기 어려운 이게 지금 이래도 박근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 자체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해버리시면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에서 이미 좀 저는 이해가 잘 하기 그 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이제 기조입니다. 그 얘기들이 우선 그 말씀에 어폐가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이 제일 싫습니다. 지금 냉철하게 전국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한 80%에 가깝고 반대하는 국민이 한 15% 내외. 아마 거기서도 부동층이 한 5% 있다고 보면 15대 80의 전국인데 이걸 왜 5대 5의 전국으로 만드는지 왜 또 그러시면서 국론 분열을 탓하면서 왜 분열에 앞장서시는지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까 대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대접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았던 만큼의 대접을 받기가 어디 가서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른 정당의 상황을 보면 그때 그 총선 치를 때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 손 의원님께서 뭐 나서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분을 모셔왔고 그 과정에 상고 처리가 있었다는 말씀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상황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극진한 대우로 모셔왔죠. 그 다음에도 뭐 그분이 그 비례대표 순번 정할 때도 또 문 닫아 걸고 들어앉으시면 또 뭐 대표가 올라와서 또 뭐 그야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사실 이게 일반 정당 정치에서 참 목도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어느 정당에서 전 대표가 현 대표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정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뭐 빌고 뭐 무릎 꿇고 한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무릎은 굉장히 안 꿇었고요. 싫습니다. 그냥 간곡하게 설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강구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과 대선은 정말 다른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은 하나의 선거 같지만 사실은 수백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거죠. 그건 지역 상황도 다르고 후보 개인의 자질, 인기 이게 다 다르죠. 그럼 물론 거기도 바람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의 기여와 대선은 단 하나의 선거입니다. 여기서 이기느냐 마느냐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뭐 그 시간이 가면 저절로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실력이 드러나는 또 위상이 드러나는 선거인데 그런 점에서 왜 저 연세에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좀 안타깝고 저라도 좀 가서 말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이미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 방송을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걸로 하고요. 김성희 보좌관이랑 또 한마디씩 해주시죠.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국에 이분이 탈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겨눌 이 이제 포탄에 대해서 포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김종인 의원님의 탈당이 그냥 설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우리 또 그 많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으냐. 그것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대의를 걷느냐 하는 것이 뭐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정치인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 아마 지금 원내에서 가장 고령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정말 후배 정치인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본보기가 되는 길을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세대가 달라진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님께서 보셨던 혹은 겪으셨던 이 당 대표들 그때는 당 총재였죠. 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 문재인이 다 무릎을 꿇려놓고 사람들 앉혀놓고 야 2월에 경제민주화법은 통과시키지 마.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서 경제민주화법이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 통과가 안 된 것이 문재인 후보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당 간의 논의사항이 그랬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던 것 상법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던 것은 자유당이거든요. 자유당이 그렇게 했고 그 경제신분들이 부추기는 과정에서 협상의 과정에서 안 된 것조차도 문재인 그 후보의 책임으로 미루시는 것은 예전 정치면 모르겠지만 지금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앞으로도
이 벌어질 민주당의 모든 일들을 같은 프레임으로 씌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시대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김종인 박사님하고 알고 지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저분이 공직에 계실 때도 알았고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리고 아니실 때도 계속 알고 지냈고 존경하고 저분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의 부탁으로 김종인 박사님을 여러 개월 동안 안 오시겠다는 분을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당에 모시고 왔고 제가 저분에게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문 대표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하셨고요. 3월 10일 정청래 이해찬 의원을 자를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이 김종인 박사님을 의심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분을 가슴 아프게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김종인 박사님 얘기를 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싫어해도 제가 노골적으로 등을 지거나 그분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문재인 전 대표께 심하게 정말 막말 수준의 그 언사로 문재인 전 대표를 폄하하고 뭐 정말 그야말로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제가 2번 언론을 통해서 그 김종인 박사님께 제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 대선을 얼마 앞두고 제가 김종인 대표께 문재인 전 대표를 김종인 박사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에서 문 대표가 그 김종인 박사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비대위원으로 가시기로 했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결과가 모든 것이 발표된 10시 30분경이었는데 김종인 박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걸 물론 알고 계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10시 30분에 대선의 모든 것이 끝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재인 후보한테 전해라. 1460만 표라는 이런 대단한 표를 정치 초년병이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 1460만의 국민이 문재인을 찍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다음번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기 바란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한마디로 지금까지 김종인 박사를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이 노하거나 그리고 이분이 뭐 불쾌하거나 할 때 어떤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날 하셨던 그 얘기 김종인이라는 정치가고 경제학자가 문재인의 1460만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표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잘 하시도록 다음번에 또 나오시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모든 제 직업을 내려놓고 우리 당에 오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460만 표의 가치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머릿속에 와서 꽂혔는데 혹시 김종인 박사님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당이 1460만 표 정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탈당을 하셔서 다른 데를 가신다는 것이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것을 실행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탈당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은 김종인 박사님께 저도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치졸하게 김종인 박사님 개인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당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함께 대선을 준비해서 우리하고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 과연 어디 가셔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옳은 정치,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옳고 그름에서 옳은 정치, 본인만이 옳다고 하시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옳은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의원님의 판단력이나 예측력이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선거에서 영입하시기 위해서 문 대표하고 가셨을 때 노를 하셨고 이미 오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박근혜 캠프에 가시기로 한 건 그 선거가 박근혜 후보가 이길 줄을 예측한 것이고요. 근데 그때 한마디 딱 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박근혜를 돕는 이유.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비선의 문제가 없을 거다. 돈에 욕심이 없다. 이게 뭡니까 진짜. 가족 때문에 정치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건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맞는 거죠. 나는 될 사람 편에 쓴다. 대통령이 될 사람 옆에 쓴다. 정확하게 박근혜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건데 그날 밤에 전화를 한 것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절묘한 시점에 보험을 든 거죠. 무슨 보험이야 떨어진 사람한테. 아니죠. 그 다음 몇 달 내로 있을 일을 예측을 하신 거라고 전 봅니다. 그렇게까지 잔머리를 구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잔머리가 아니고요. 경제 민주화가 토사구팽 당할 걸 아셨으리라고 짐작해요. 왜냐하면 그 막판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아무튼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그러나 이번에 제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마음 드립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본인이 나오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내세울까요? 그건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은 지금 지지도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연세를 생각하면 3년 임기를 개헌으로 들고 나와서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레이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건데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누구를 돕겠다는 생각이신데 지금 사실은 도울 만한 분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